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저희 JBCN 제2방송은 평택이 메르스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계, 언론 등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한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 송탄국제교류센터 컨벤션홀.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재 평택 통복시장 상인회장과 평택시사회 발전연구소 이윤우 이사장,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동화 위원장과 경인일보 민웅기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평택시 이미지가 실추됐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최현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주제는 실추된 평택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나 잘못했다는 사람은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누가 나 잘못했단 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VIP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한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메르스가 지금 이제 진정당하는 그런 국면에 이제 처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종교단체, 또 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이 사태가 극복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줘야 사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재발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택시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 패널들 모두가 낙제점을 부여했습니다. 시민 대표로 나선 이윤우 이사장은 마이너스 60점이란 말까지 거론하며 평택시의 위기 능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왜 평택시장을 마이너스 60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요. 우리 궁재관 시장이 보였던 모습은 중앙 눈치 보기, 그리고 숨기기, 그리고 엉뚱하게 경제 얘기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이 메르스 사태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 있어도 계속해서 중앙정부 눈치만 보이고 자기가 시민들은 쓰러져 죽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중앙에다 요구하고 자기가 직접 뛰어야죠. 시민이 그래야 믿음이 가고 신뢰를 가서 그 단체장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생활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대한 주제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시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겠고요.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오늘이 상품권을 뭐 이제 그 강매에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좀 유도를 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좀 풀릴 수 있게 해주는 방안들이 있어야지. 이율 자기해서 2.4%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율 2.4%에서 지원해준다. 뭐 해준다는데 또 막상 가보면요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전염병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와 중앙 질병관리본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기에. 그리고 위기 대처에 대한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 백서가 발간이 돼야 되고. 공공의료 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거에 맞는 걸맞는 의료시설을 구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앞으로 이런 그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건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패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는데도 평택시와 평택교육청이 불참한 의도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평택시청하고 평택교육청에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작진을 대표해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직접 나서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안을 함께 우리 시민단체와 우리 시도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분노를 느낍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서 뭘 얻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좀 얻은 건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하다. 우리 관계자, 시 관계자나 이런 또 부채 관계자님이 또 오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같이 해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대세론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의 낙제점을 받고 있는 평택시는 이 같은 민의를 반드시 첫 번째 행정 순위로 둬야 할 것입니다. JBCN 뉴스 한사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과 메르스 발생병원 인근 초등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긴급 투입하고 도 공무원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원역과 수원시외버스 터미널, 성남 모란역, 부천역 등 경기 지역 7개 주역 전철역과 버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 16대가 설치되고 공무원 3명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조로 나눠 출퇴근 직장인과 학생 등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과 손소독, 메르스 예방 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남경필 지사는 메르스는 질병에 대한 대응이 기본이고 대응을 잘해서 공포 심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성 종합장사시설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와 갈등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겁니다. 수원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접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 선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시 메르스 차단과 방역을 위해 시민들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평택시 송탄동 자율방재단 김기주 단장과 단원들은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24일 송탄동 일대에 메르스 방역과 소독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펼쳐진 방제 활동은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별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방제 활동과 함께 마을 주변 도로에 환경 정화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평택시 송탄동 자율방재단은 송탄동 일대에 각종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시민 자율봉사단체입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장홍교 송탄동 주민센터장은 송탄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해 메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방역 작업을 실시해서 메르스가 다시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제도 평택에 메르스 환자가 1명 추가로 나와 진정 국면이라던 평택 지역은 또 한 번 술렁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와 경기도 기관들 그리고 타 지자체들까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평택 시민들의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평택시가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